안녕하세요, 프로게임돌이 말맨입니다. 이번에는 매우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뼈창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뼈창 빌드는 다양한 데미지 증가 부분을 챙길 수가 있어서 데미지만큼은 확실히 강력한 빌드입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데미지 조건만 맞춰진다면 무려 2000만 이상의 데미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데미지는 확실히 높은 대신 생존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피강령 위주로 육성을 해서 뼈청 관련 아이템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포텐이 있는 빌드였습니다. 그러면 스킬 메커니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뼈창 빌드는 기본적으로 뼈창을 사용한 이후에는 뒤쪽으로 뼈창이 쪼개지면서 뒤에 후속타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접해서 싸우기보다는 화면에서 최대한 바깥쪽에서 공격해 주시는 것이 데미지 부분이나 생존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뼈 기술 빌드 특성상 정수 양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라 정수 특성으로 인해 정수량이 50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1당 공격력이 1%씩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수 소모량 및 정수 회복에 관련된 옵션들을 잘 챙겨서 정수를 잘 관리하면서 사냥하는 방식이 데미지를 더 높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저주 쪽에서는 노화를 많이 선택하는데요. 저는 뼈창 빌드에서는 가시 박힌 철관으로 선택했습니다. 해당 저주를 통해 전투 시작 시 데미지 증가 및 조금 더 안정적인 정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식인으로 인한 데미지 증가 폭이 많이 있으므로 사냥이 끝난 이후에는 식인 효과를 4스택까지 모아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다음 사냥을 이어나갈 때 더욱 강력한 데미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호막 데미지 증가 위상도 사용하므로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 저주 스킬로 먼저 정수 수급을 한 이후에 주변에 시체가 생성되면 해당 위치에 시체 촉수를 사용하고 시체 촉수를 사용한 위치에 시체 폭발을 한 번 더 써서 식인 및 죽음의 동력을 활성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모인 대상에게 저주를 걸고 뼈창을 사용하면 데미지는 최대 2000만 이상의 데미지로 정예도 한 방에 사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생존 부분에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뒤쪽으로 드리블하면서 사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추가로 뼈과목을 사용하는데요. 뼈과목으로 적을 가두면 정수 회복도 하지만 뼈과목으로 적을 가두지 않고 앞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그로가 분산되므로 위험한 순간에는 조금 더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양한 용도로도 생존이 도움이 되므로 저는 뼈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던전을 진행하다 보면 가운데 중간방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방에 진입하면 중간에 뼈과목을 설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어그로가 많이 분산돼서 조금 더 쉽게 자리를 잡고 공격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스킬 트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 스킬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킬은 가시 박힌 철관, 시체 촉수, 뼈과목, 피한개, 시체 폭발, 뼈창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체 폭발, 저주, 뼈과목으로도 정수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다니엘 보스전에서만 간혹 스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음 스킬로 가기 위한 포인트로만 사용했습니다. 핵심 스킬은 뼈창 마스터입니다. 강화 효과로는 불가사의의 뼈창으로 선택해서 뼈창에 최대 조건부 5개까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특성으로 인해 분리되는 뼈창의 데미지를 더욱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생의 에너지와 불안정한 균형 마스터입니다. 해당 빌드의 핵심인 최대 정수와 핵심 기술의 데미지 증가를 시켜주는 아주 좋은 특성입니다. 잘린 살점은 1포인트만 투자해서 보스전에서도 시체가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한개랑 시체 폭발은 1포인트씩만 투자했습니다. 사실상 피한개는 생존기의 역할로만 사용하고 시체 폭발 또한 기본적인 정수 수급 및 공격력 증가 버프들을 얻을 수 있는 스킬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어그로 분산 용도의 뼈과목은 섬뜩한 뼈과목까지 1포인트씩 투자해서 감옥에 갇힌 적에게도 치약 효과를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뼈과목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갇힌다고 하더라도 피한개를 통해서 쉽게 자기 자신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수학과 죽음의 동력 마스터로 정수 회복 및 데미지 증가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주 스킬입니다. 저주 스킬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수 수급 및 더 높은 데미지를 원하시면 가시 박힌 철관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생존 및 재사용 대기 시간을 원하신다면 노화 스킬이 더 좋습니다. 저는 가시 박힌 철관으로 사용했으나 이건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주 탭에 있는
죽음의 은총하고 죽음의 손길, 피해 증폭 모두 마스터해서 데미지 증가 및 피해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체 촉수에 1포인트씩만 투자했으며 강화 효과로는 취약을 선택했습니다. 시체 촉수는 강령술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군중 제어 기술이므로 거의 필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속고라는 제외하고 나머지 톱니, 복합골절, 적추를 사용해서 더 높은 데미지 증가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궁극기는 선택하지 않았고 소환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홀로서기와 죽음의 상징을 마스터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보라의 정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 및 전설 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뼈창의 우선순위 옵션은 방어도 증가, 최대 정수, 정수 소모량 감소,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뼈기술 피해, 뼈기술 극대화 피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유효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용바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용바지의 능력을 보면 최대 생명력 위로 보호막을 최대 80%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막으로 인해 전투 시작 시 물약을 미리 먹고 사냥을 시작하면 뼈창 빌드에 부족한 생존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가 있었으며 해당 바지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보호막이 있을 때 피해량이 증가하는 위상을 선택해서 생존과 데미지 모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투구 또한 많은 뼈창 빌드를 보면 죽음 없는 얼굴의 고유 아이템을 사용하는데요. 해당 투구의 옵션은 뼈창 빌드의 데미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유 옵션인 폭발하는 메아리는 사실상 큰 데미지 역할은 아니고 지금도 데미지는 부족함이 없기에 저는 해당 투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전설 위상을 위해 일반 투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상은 시체 소모 시 30%의 확률로 피해 구슬을 획득하는 위상입니다. 피해 구슬로 인해서도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폭발하면서 피해 구슬만 얻으면서 다녀도 보호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사냥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약으로도 보호막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보호자의 위상을 사용해보고 싶으나 수치가 높은 보호막 위상이 없으므로 해당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순간이동을 하는 정예 몬스터한테 끔살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호자의 위상을 사용한다면 그 빈도수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호하는 방어의 위상도 있습니다. 해당 위상을 통해 위험한 순간에 5초라는 강력한 무적 효과를 얻게 되지만 발동 조건이 90초라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에서는 방어도와 관련된 옵션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거리 피해 감소 옵션보다는 원거리 피해 감소 옵션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뼈창 빌드는 앞에서 공격하는 빌드가 아니고 최대한 뒤쪽에서 공격하는 빌드이므로 원거리 피해 감소 옵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원하신다면 뼈 기술 피해량과 물리 피해 두 가지 옵션도 갑옷에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전설 위상으로는 방어도 증가 위상을 선택했으며 해당 위상이 방어 관련 위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장갑에서는 뼈창 등급을 챙길 수 있으므로 해당 옵션을 반드시 챙겨주고 위상으로는 고라정수 위상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위상을 통해 추가 극대화 피해량까지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상입니다. 신발 부분에서는 저는 현재 참외의 견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발은 유일하게 신발 중에서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몬스터를 뒤쪽으로 드리블할 때 지속적으로 오한을 느끼게 하고 결빙 또한 가능하게 하므로 좋은 장점이 있으나 정수 소모량 감소 옵션이 없고 피하기 3회 옵션이 아닌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신발도 선택사항이고 일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위상으로는 극대화 적중 시 이동속도 증가 위상을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빠른 이동속도로 드리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발에는 시체 촉수 옵션이 붙으므로 해당 옵션을 통해 시체 촉수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켜서 조금 더 자주 시체 촉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무기는 양손검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양손에는 전설 위상의 능력이 100% 증가하는데 해당 능력을 통해 위상으로 데미지 증가폭을 225%나 올릴 수 있으므로 양손이 데미지 부분에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위상으로 인해 뼈창의 첫 대상에게 취약이 걸리므로 취약 또한 쉽게 걸 수가 있습니다. 시체 촉수 및 뼈과목이 아니어도 쉽게 취약을 걸 수도 있고 양손검에는 기본 옵션이 극대화 피해량이므로 양손검으로 사용하는 것이 데미지 측면에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목걸이 부분에서는
좋은 스킬 옵션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출을 선택했으며 적출은 1포인트당 6%의 극대화 피해량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적출로 선택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동속도 옵션도 목걸이에서 챙길 수 있으므로 이동속도도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상으로는 시체 촉수 데미지 증가입니다. 목걸이에서는 위상이 50% 추가 능력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해당 위상을 목걸이에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에서는 최대 정수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정수는 데미지 증가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 정수 옵션을 반지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상으로는 보호막이 있을 때 데미지 증가와 취약한 적에게 적중 시 10% 확률로 정수 회복 옵션입니다. 보호막 데미지 증가 위상은 만용바지와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위상이고 데미지 증가폭도 좋으므로 해당 위상을 통해 더욱 강한 데미지 증가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회복 옵션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뼈창 빌드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취약한 적에게 적중 시 10% 확률로 정수 회복 위상을 선택했습니다. 망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골병사 부분에서는 척후병을 선택해서 기본적인 극대화 확률을 챙겨줬습니다. 두 번째 마법학자 부분에서는 최대 정수 및 취약 상대에게 주는 피해 증가 옵션이 있는데 최대 정수도 데미지 증가 부분에서는 영향을 주지만 취약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옵션을 보면 곱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사용해봤지만 해당 옵션이 더 좋은 것 같으므로 냉기 마법학자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쇠골렘 또한 데미지 증가폭에 영향을 주는 극대화 피해량이 곱셈으로 올라가므로 해당 옵션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복자 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복자 보드는 총 5개의 보드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드판에서는 희생 문양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문양을 통해 소환수를 사용하지 않는 빌드에서 주는 피해량 증가 및 마법 노드의 공격력 및 방어력 옵션도 더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드판에서는 뼈 이식 보드판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보드판에서는 뼈 기술과 관련된 노드들이 많이 있고 전설 노드를 통해서도 공격력 및 최대 정수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전설 노드를 활성화하고 문양은 정수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문양을 통해 극대화 피해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드판에서는 죽음의 냄새를 선택했습니다. 시체가 주변에 없으면 공격력 증가 버프를 얻을 수 있고 주변에 시체가 있으면 피해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설 노드입니다. 문양으로는 마시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문양을 통해 공격력 증가도 얻을 수 있지만 물약 치유량 증가로 인해 생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드판에서는 식인을 선택했습니다. 시체 폭발로 수시로 정수 수급을 하는 빌드이므로 식인을 상당히 자주 발동시킬 수 있고 스택을 미리 4스택 쌓아놓고 다음 전투에 진입하면 데미지의 상승폭도 많이 올라가므로 해당 전설 로드로 선택했습니다. 문양으로는 통제를 선택해서 군중 제어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증가시켜줬습니다. 특히나 신발을 통한 오한이나 결빙에도 데미지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드판으로는 피바다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보드판에 착취 문양을 선택했는데 다른 보드판에 비해 민첩을 많이 챙길 수 있으므로 해당 문양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자신이 건강 상태일 때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노드들로 추가적인 데미지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드판의 내용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암흑 빌드에 대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